상기 뉴턴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지역 분석 코너 바로 어디냐? 상계 뉴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한 이후의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노원구 상계 뉴턴이니까요.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계 뉴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점을 일단은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싶을 위치에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대학교도 인서울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상기 뉴타운도 인서울이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기 뉴타운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4호선 당고개역 종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그 예전에 판자촌들이 있고요. 정말 좀 저렴한 빌라들이 있었던 데가 이 상계동이었는데 노원구 사람들조차도 저기 좋아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시게 되면 창동 상계 해가지고 이쪽을 거점적으로도 육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겠냐면 창동 상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하면 좀 대표적인 오명 중 하나가 무엇이냐? 베드타운이다. 주택단지들밖에 없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부족하다. 좀 인프라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게 바로 창동 상계 도시재생 사업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교통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당고개역 종점이다라고 하니까 좀 먼 것 같은데 4호선도 우리 퇴근 시간대 보면 정말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싶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자연환경은 좋다. 우리가 밑으로는 불암산이 있고요. 위로는 수락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게 되면 공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4호선 급행 노선 및 진저선 노선이 연장이 추가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당고개역하면 4호선 종점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오명이 벗어날 수 있게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동북선 경전철. 우리가 동북부 지역들을 이야기할 때 동북선 경전철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동북선 경전철이 정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이건 단순한 지선이 아니에요. 애초에 동북선 경전철 출발 자체가 강북의 각종 지하철들의 환승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보게 되면 환승 노선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대 단축을 훨씬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북선 경전철도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고요.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GTX 신호선 역시도 들어서게 됩니다. 당고개역, 상계역, 노원역, 창동역 이렇게 세 정거장을 더 가게 되면 GTX 역시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이슈 중 하나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교통 환경이 자연 환경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노원구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학군. 우리가 서울의 3대 학군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대치동, 목동, 마지막 하나가 중계동. 중계동이 바로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보게 되면 정말 서울대 많이 보내는 명문 학교들도 많거든요. 학군을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들리는 데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원구인데 이 노원구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무엇일까요? 좀 오래됐다. 우리가 주공 아파트들 쭉 있다 보니까 연차들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좀 가격대들도 좀 저평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속에서 노원구의 신축 아파트 타이틀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이 당고개역 일대가 이제 상계 뉴타운이 완성되고 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쭉 기본적인 설명들을 했었는데 그럼 상계 뉴타운 자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계 뉴타운 사업 개요입니다. 보게 되면 세대수가 거의 8,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히 한두 개의 단지가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구역들은 1, 2, 4, 5, 6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3구역은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서도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6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분양까지도 다 끝난 상태. 1, 2,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나고 사업시 인가도 나고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좀 저렴하게 접근하기 좋은 데가 1, 2, 5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기 뉴타운 1구역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이 중요하지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땅이 없어. 국유지, 시유지 위에 건축물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하는 뚜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은 데가 상기 뉴타운 1구역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좀 1, 2, 5구역 중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또 역시 상계 1구역에 이어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상계 2구역이고요. 당고구의 역세권이다 보니까 상계 2구역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역 중 하나다. 그리고 이어서 상계 5구역 같은 경우는 당고개역, 역세권 똑같이 2구역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5구역은 약간 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평지고요. 좀 길쭉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5구역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아무래도 속도가 2구역에 비해서는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특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도 이미 진작에 끝났고 일반 분양 자체도 2020년도 7월 달에 완료가 돼서 2023년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좀 안전한 걸 추구하고 싶은 분들은 상계 6구역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4구역 같은 경우는 먼저 입주했고 여기 입주도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이미 33평형이 10억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면서 그냥 신축 아파트, 노원구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기역 센트럴 푸르지오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적으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해서 1, 2, 5구역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상계 4구역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는 얘기 했었는데 33평 시세가 10억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제가 이 직방 어플을 킨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게 되면 포레넌 5원 상계주공 8단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 포레넌 5원이 왜 이슈가 됐었냐? 바로 최근에 보류지 입찰을 하게 됐었는데 33평형 85제곱미터가 얼마에 낙찰이 됐었냐면 무려 13억 6천만 원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원구 신축 아파트도 사실상 이제 입주하게 되면 막 14억 시대도 올 수 있구나를 우리들한테 알려줬었죠. 지금 현재 노원구 쪽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 때문에 사실상 많이들 멈춰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도 들어올 가능성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레넌 5원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당고개역에서 상기 뉴타운이 8,000세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상기 뉴타운에 대한 주변 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구역 설명까지 쭉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가격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상기 뉴타운 같은 경우는 1, 2, 5구역 같은 경우에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빌라다라고 하면 3억 중후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던 상계 6구역 같은 경우는 5, 6억 선에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상기 뉴타운, 서울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서울의 관문이다. 내가 더 경기도로 밀려나지 않고 그래도 서울의 재개발 지역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기 뉴타운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기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재개발 지역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재개발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